자, 계속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어 독해 마지막 거 5강 12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다윈은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론 적자생존이죠. 이게 자연선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자생존. 자연선택의 다른 말이 적자생존이죠. 이게 요 자연선택 적자생존 다윈의 이론을 진화 발전시켰을 때 그는 상상했습니다. 뭘 상상했냐면 진화가 이렇게 되는 걸 상상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ing 나와서 A가 B 되는 걸 상상하다 이렇게 보통 됩니다. 어떤 진화냐면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 펼쳐지는 것. unrolling 하면요. 어떻게 펼쳐지는 겁니다. 두루두루 말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다죠. unrolling 나왔나? 일어나다 펼쳐지다 여기 있죠. 일어나고 펼쳐지는 거. 자연 선택 이 적자생존이 일어나는 것, 펼쳐지는 것을 갖다가 상상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거냐? 어디에서? 지질학적 시간 규모. 이게 앞에도 한번 나왔죠? 지질학적 시간 규모란 말이. 그래서 지질학적 시간 규모라는 건 뭐 우리가 홍적세, 퇴적, 뭐 저기 백악기, 주라기 이런 것처럼 엄청난 시간을 기준을 보통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지질학적 시간 규모 이런 것으로서 시간 스케일로서 진화가 펼쳐진다고 생각한 거야. 오랜 시간이 걸쳐 이렇게 진화했다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이냐면 빙하가 조각하는 방식이야. 뭐를 스컬프처 하면은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거든. 빙하가 계곡을 갖다가 만드는. 빙하가 계곡을 만든다는 건 이게 선생님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설명을 들은 건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막 산맥이 있잖아요. 어디에 스웨덴 같은데 이런 핀란드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눈이 만년설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눈 같은 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을 요색으로 합시다. 이게 쌓이는데 이게 눈이 전혀 안 녹는 건 아니래요. 여름에 한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겉은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도 여기가 살짝 녹는데요. 그러면 녹으면서 이 빙하가 미끄러져 내린대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1년에 뭐 5cm, 8cm 이렇게 미끄러져 내린대. 1년에 5cm니까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산이 크잖아요. 이게 어디 이 바닥까지 이렇게 빙하가 밀고 내려오려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쭉 밀고 내려면 몇십 년이 아니라 5cm씩 해가지고 그 산을 내려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몇백 년, 몇천 년? 몇천 년 걸리겠죠, 그죠? 이게 쭉 그러면 이게 빙하가 내려올 때 얼음이잖아, 얼음. 빙하가 하가 이 강하자거든, 얼음의 강이거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얼음이 가끔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 힘이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땅을 파요, 이렇게 물이 땅을 파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돼?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점점 파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빙하가 만든 계곡이라고 해서 무슨 피요르트 계곡인가? 이런 거 있어요. 그 지리에서 배웠는데 기억은 안 난다. 그래서 빙하가 계곡을 만드는 것처럼 이해되겠죠? 또는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바위를 치는 것처럼 풍화시킨다는 뜻이죠. 이거는 바위를 마모시킨다는 뜻이죠. 이거는요. 한 단어로 이렇게 된다면 바모를 이거를 바위를 마모시키는 것처럼 웨어스가 되겠죠. 이게 달케하다라는 거니까. 바위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수억 년 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다며 비바람에 깎여서 그렇게 풍화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서 진화가 펼쳐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결국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것처럼 시간이 몰드는 이렇게 틀을 주형이라는 건 이제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틀을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쇳물을 붓는 거잖아요. 쇳물을 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식힌 다음에 석고를 털어내면 쇳물이 그 모양대로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몰드거든요. 한 종을 그죠?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한 종이 진화해서 다른 종으로 된다. 그죠?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B번 가봅시다. 그런데 판명되었습니다. 뭐뭐로 판명되었냐면 이게 다인은 오랜 시간이 걸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화가 어떻게 됐다고 판명되었냐면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작용한다라고 이런 작용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훨씬 더 빠르게 뭐보다 다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로
본문에서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서 일로 연결 잘 돼요. 그런데 만약 C에 뭐가 나온다면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러면 C가 먼저겠죠. 아직 이게 안 끝났잖아. 그죠? 이게 시간이 뭘 만든다? 시간이 만든다. 한 종을 다른 종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한 것이 여기서 그러한 것이라는 여기는 대명사입니다. 그러한 것이 전통적인 지혜였습니다. 여긴 통념이야. 전통적인 지혜니까 통념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통념. 1세기가 넘는 동안 여기 어떻게 전통적인 통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알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전통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러했습니다. 뭐 도치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서치를 그래서 이제 이 그러한 것은 뭐겠습니까? 보기 지문을 받는 거죠. 어떻게 됐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먼저네요. 그죠? 여기 1번이 먼저 오고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우리의 진화에 대한 이해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다. 이런 말이 B로 연결돼야겠죠. 뭐 덕분에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면 스몰이 작은 거잖아. 작은 부분에서. 근데 노가 있으니까 작지 않은 이죠. 작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덕분으로. 재밌는 표현이에요.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덕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thanks to로 연결되는 거야. 뭐의 덕분으로? 지속적인 연구 덕분으로. 갈라파고스 핀치라는 곳이 있나 봐. 갈라파고스 제도 있잖아요. 어떤 갈라파고스 제도냐면 다하인 그 자신이 어떻게 관찰했던 거죠. 그죠? 어디에서 다하인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진화론에 대해서 완성한 거잖아. 그죠? 그 자신이 관찰해왔던 어디 항해 비그로란 그 배를 타고서 이게 이 항해에서 다윈이 자신의 갈라파고스 제도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섬의 동식물을 보면서 진화론을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찰해왔던 이 항해에서 관찰했던 그런 갈라파고스 핀치들의 어떤 것 지속적인 연구 덕분에 그 후에도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가고 있거든요. 갈라파고스 제도가 이 동인도 제도에 있잖아요. 대서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옛날에 갈라파고스 제도에 그 김병만인가 그 사람들이 찾아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정글의 법칙 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 선생 기억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입도가 어느 부분은 허락이 안 되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허락이 되는데 누가 달라붙냐면 옆에 감시관이 달라붙어요. 혹시 얘네들이 헛짓하는지. 지금도 엄격한 통제하에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뜻이야. 계속적으로 연구. 그죠? 상당한 연구 덕분에 20세기 들어서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B번 가서 뭐라고 판명됐냐? 진화가 훨씬 더 빠른 것, 우리 이해가 다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것으로 그죠? 판명됐다는 것 될 수 있고 A번은 그 새들 더 작고 가장 뾰족한 부리입니다. 부리를 가진 새들이 갑자기 그죠? 갑자기 눈에 띄게 디스팅리 특징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다. 갑자기 혜택 받다 웃기잖아. 그 새도 안 나왔고 여기에 만약 이게 모의고사라면 B에 새가 나오는지 봐야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여기 갈라파고스 핀치도 나와 있고 이 갈라파고스 핀치 여기 있었잖아. 그죠? 갈라파고스 핀치들은 진화했습니다. 어떤 거 진화했습니다. 이런 규모로 어떤 규모로 진화했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크기, 그죠? 그런 타임 크기로 진화했습니다. 이 말은 이 갈라파고스 핀치가 아마 이게 새인 것 같아요. 새. 이 갈라파고스의 핀치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 규모라는 건 몇십 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이는 지알러지컬 타임스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세대 먼 후 세대가 우리 기록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정도 그 정도가 있으면 몇십 년 정도 되겠죠. 그런 타임 규모, 시간 규모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생각보다 안 걸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983년에 어떤 한 해였냐면 그리고 그 해는요 슈퍼 어번던트가 풍부한이거든. 초풍부한 강수량이야. 엄청나게 풍부한 강수량이 있었던 1983년에
어떤 것? 이거 바이나면 덩쿨 식물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종의 덩쿨 식물이 작은 씨앗이 있는 거야. 작은이죠. 작은 씨앗을 가진 덩쿨 식물이 오벌런하면은 과도하게 번성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과도하게 플로라는 식물군을 의미해. 어디에? 그 아마 이게 데핀 아일랜드니까 갈라파고스 군도 중에 어느 한 곳인가 보지. 여기에 식물군에 아주 이게 과다하게 오벌런 과다하게 번성했다는 거야. 이게 되겠죠? 그런데 새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새들 지금 무슨 새 어떤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었어? 작은 씨앗이 있는 식물이었지. 이게 과다하게 번성한 거지. 타이니 씨드를 가지니까. 그럼 작은 씨앗이니까 이걸 유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작고 가장 뾰족한 부리를 가진 파먹기 좋을 거 아니야. 크면은 잘 안 될 거 아니야. 새들이 갑자기 눈에 띄게 이점에 우위에 있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유전자는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유전이 나왔으니까 특징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특징이라고 하잖아. 트레이트를 유전에서는 유전 형질, 형질에서의 선택, 형질을 위한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왜? 부리가 작아야 좋으니까. 5에 걸쳐서 몇십 년, 그죠? 몇 년 또는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아니라 이은.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100억 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주 셀 수 없이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억겁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100억 년, 막 수십억 년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수십억 년이 아니라 단지 몇 년이나 몇십 년 만에 형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부리를 더 작게 가진 새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윈의 핀치는 exemplary 어떤 거냐? 다윈의 이 새, 굴뚝새라고 할까요? 얘는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관찰한 그 새는 exemplary 아주 모범적인 거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예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핀치는 전형적인, 모범적인 exemplary 하면 예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지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다윈의 핀치는 모범적인 이거는 이 말을 이해해야겠죠. 이 말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다 어떻게 진짜 지질학적 지알라지컬 타임스케일로 어떻게 즉 이걸 기준으로 진화하는데 얘가 특별히 예외적인 거여서 그지 얘만 단지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다윈의 핀치가 진화한 거지 이건 특별한 경우야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게 젠플러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지. 따라서 진화는 그렇게 오래 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들은요 어떤 거냐면 privileged case of paradigm 그것들은요 바로 어떻게 이게 특화된 경우라는 거지. 패러다임에 어떤 특화된 여기서 뭐라고 할까? 특권적 사례, 패러다임의 특권화된 사례인 것입니다. 어떤 특권화된 사례냐면 바로 생물학자 존 톰슨이 뭐라고 부른 거냐면 이건 부단하냐 릴렌틀리스 하면요 부단한 노력할 때 부단한 진화 계속적인 진화라고 부른 그런 패러다임에 그죠? 그 어떤 패러다임에 특화된 그런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죠? 특권화된 사회였던 것입니다. 부단한 아주 그냥 냉정한 릴렌틀리스 하면요 끊임없는 진화라고 부른 그런 것에 어떤 특권화된 그런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 특권화된 사례란 말은 왜 썼는지 잘 모르겠다. 요거는 특권화된 사례란 말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패러다임에 원래 이 사람이 부른 것처럼 뭐라고 불러? 진화를 A를 B라고 부르는 거지 A가 없는 거지 이게 B고 그죠? 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것을 부단한 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갖다가 부단한 진화라고 부른 것인데 그것에 특권화된 경우라는 거죠. 특권화된 경우다. 글쎄, 이 말은 잘 모르겠어. 그냥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갈라파고스 섬이 어떻게 돼 있어? 다른 곳과는 다르게 고립돼 있잖아. 이 태평 대서양인가? 여기 중간에 갈라파고스가 대서양에 있습니까? 대서양에 있겠죠. 태평양에 있나? 중요한 건 바다. 기침 좀 하고요. 바다에 의해서 고립됐단 말이에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의 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딴 데 같으면 육지 아프리카 같으면 그 부단한 진화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치?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여긴 그냥 진화가 탁 떠서 그래서 다윈도 이거 보고서 진화론을 완성했잖아. 이런 어떻게 돼? 특권화된 패러다임. 원래 부단한 진화라고 부르는 그런 패러다임인데 그게 특별화된 그런 사례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뭐이 정도로 보는 게 그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윈의 핀치는 일반적인 거지 예외적인 게 아니다. 생각보다 진화에 걸린 시간은 짧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진화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끊었다 가도록 합시다.